뉴진스는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계기로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빚었었고, 이로 인해 지난 2024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었던 바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들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든 호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장 본인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외신과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소속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기대감과는 달리 법원 측에서는 명백히 정당한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들은 오히려 법원의 판결에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며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식으로 대놓고 발언하였던 바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이런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K-팝 산업과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으로 비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원 판결로 인해 뉴진스는 지난해 3월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 소속사 측의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해진 것이 한번 배신한 전적이 있는 뉴진스 멤버들을 그대로 데리고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엔터사로 이미 성장한 하이브 특성상 일정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수납하는 형태로 그들을 심판할지로 말이죠. 그러던 중 뉴진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뉴진스 각 멤버들의 개인 영상들을 공개하였던 바 있는데요. 각각의 멤버들의 영상을 공개하며 각 개인 멤버들의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활동을 예고한 것이 아닐까 싶은 대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모든 멤버들의 영상을 통해 멤버 개인의 콘텐츠는 물론이고 완전체 뉴진스로서의 활동을 예고한 것으로도 보이는 만큼 수납이 아닌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작년 말부터 속속 복귀한 것은 앞서 본 것 같은 일련의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것이 있었기에 활동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막대한 위약금으로 인해 위약금을 물지 않는 조건으로 돌아온 것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또한 어도어 측에서는 전 멤버인 다니엘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29일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 멤버로 취급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 중인 만큼 활동이 아예 막힌 다니엘에 대해 보란듯이 활동을 강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측에서도 이걸 알고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근황을 알렸는데요. 해당 내용은 인생은 가끔 흐릿해지지만 빛은 항상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계속 빛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건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며 억울한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네요. 다니엘은 330억에 달하는 소송이 예정된 상황 속에서 여유롭게 마라톤을 뛸 정도의 강한 멘탈을 가진 편이니 절대 그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어도어의 주장은 거짓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대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과연 법원 측에서 이번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또 판결에 불복해 법이 죽었다고 할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저런 입장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번 달에 열린 재판에서 돌아온 멤버들이 소송을 패소하자 이실직고에 나온 내용인 만큼 그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돌파구이기에 저런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그대로 연예계 은퇴를 할 것이기에 아무래도 기존에 예정된 소속사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소속사를 찾아 어떻게든 솔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실제 다니엘은 법적 분쟁은 둘째치고서라도 우선 어도어로부터 풀려나와 자유로운 상태이기에 그녀를 원하는 엔터 회사가 있다면 솔로 활동도 가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활동이라는 것도 그냥 음반을 내는 것이 한계인 것은 이미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통해
새로이 데뷔한 어블룸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과연 실제로 실행할지는 미지인 상황입니다. 영입과 동시에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엔터 회사가 악재를 부담하고 악명도 유명세라고 앨범을 발매했으나 딱 발매만 했고 이후에 아무런 음악 활동이나 축제 등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더더욱이 말이죠. 그래도 그냥 잊혀지기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낫기는 하겠지만 그 대가도 본인이 치러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그냥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나 싶지만요. 다만 복귀를 통해 컴백을 예고한 뉴진스 역시도 결코 긍정적인 시그널만을 보이고 있지만은 않은데 그도 그럴 게 K-팝 아티스트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발언이나 한국의 현실이라고 발언하는 등 그들의 발언에 대해 실망한 팬들도 많은 만큼 그것들도 본인들이 다 감당할 것이지만 말이죠. 다만 궁금한 것은 과연 뉴진스가 긴 공백기를 깨고 과거의 명성을 이어나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인지와 이에 대항하는 다니엘의 앞으로의 활동은 어떨지의 귀추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이러한 뉴진스와 전 뉴진스 다니엘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컬처즈였습니다.